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최근 병원비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셨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왜 이렇게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다른 사람은 지원받는다는데 나는 왜 못 받는 걸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정부는 병원비의 절반 이상을 대신 내주는 제도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아는 사람만 쓰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자기 돈으로만 병원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가 내주는 병원비 지원금의 정체부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항목에 얼마나 나오는지 하나하나 예시로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갈 일은 많아졌는데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있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될 겁니다. 1부 정부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의 정체. 정부가 대신 내주는 병원비 지원금, 이름부터 생소하시죠?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운영됐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 때문에 병원비가 감당 안 될 때 정부가 나서서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심지어 중산층 이하만 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시: 경기도에 사는 62세 김영자 씨. 위암 수술을 받으며 병원비가 1,200만원 넘게 나왔지만 재난적 의료비로 약 750만원을 지원받아 실제 본인 부담은 45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료비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대신 내주는 직접 지원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 소득 조건과 기준 설명.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조건, 중위소득 100%에서 200% 이하.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 24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408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675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건, 치료비가 가계 소득 대비 일정 비율 초과. 예를 들어 연소득이 3천만원인데 병원비가 500만원이 넘었다면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조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오케이. 의외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모두 포함됩니다. 3부 어떤 질병과 치료가 해당되나? 그렇다면 감기나 단순 통증에도 해당될까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고액의 중증 질환이나 의료사고 중대한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예시: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 화상, 장기 이식, 희귀질환, 중증 만성질환, 외가적 수술 포함 큰 사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 케이스. 추가 팁: 2023년부터는 중증 외상 환자와 중환자실 입원도 확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교통사고나 낙상사고로 응급수술을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4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금액과 범위. 정확히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냐고요? 연간 최대 지원 한도 2천만원. 자부담 병원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즉 병원비가 1,000만원이라면 본인이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은 약 200만원 정도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등 실비 기준으로 포함. 단순 비급여 성형, 미용 목적 치료는 제외입니다. 5부 신청 방법 정말 쉬운 3단계.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스텝 1. 병원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요청. 거의 모든 대형 병원에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상주에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만 해도 접수를 도와줍니다. 스텝 2. 필요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최근 소득 증빙자료, 급여 명세서, 연말정산 등, 병원비 영수증 및 진단서. 스텝 3. 건강보험공단 또는 병원 자체 심사 후 지급 결정.
접수 후 평균 2주 내로 결과가 나오며 승인 시 바로 병원비 정산에 반영되거나 이미 낸 금액은 계좌로 환급됩니다. 6부. 이 제도 외에도 병원비 지원받는 법 3가지. 정부가 병원비를 내주는 건 이 제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들도 꼭 함께 알아두세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 1년에 본인이 낸 병원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연간 100만원에서 600만원 수준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진단만 받으면 약값, 검사비, 입원비의 9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등록만 하면 5년간 자동 적용됩니다.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등으로 병원비 낼 형편이 안 될 때 1회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 지원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7부. 놓치기 쉬운 실수와 꿀팁. 이 제도를 신청하다가 거절당하는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 1. 병원비 영수증 없이 신청. 무조건 진단서 병원비 상세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실수 2. 퇴원하고 오래 지나서 신청. 치료 종료 후 최대 180일 이내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 이후엔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꿀팁. 입원 중에 바로 신청하세요. 병원에 있는 동안 사회복지사에게 요청하면 서류부터 결과 통보까지 빠르게 진행됩니다. 8부. 실제 사례로 보는 지원금 수령 이야기. 사례 1. 68세 정순자 씨 심근경색 수술로 1,400만원 병원비 발생. 실제 지원금 1,050만원. 본인 부담 약 350만원. 사례 2. 56세 최모 씨 간암 치료 및 항암제 처방. 총 병원비 1,800만원. 실제 지원금 1,400만원. 본인 부담 400만원 미만. 사례 3. 부부 합산 소득 4,800만원, 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지출 중. 아버지가 뇌출혈로 응급수술 병원비 2,200만원. 재난적 의료비, 긴급복지 의료비 동시 수령 총 1,700만원 지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병원비가 두렵다면 무조건 이 제도를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정부가 이미 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숨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